가라가면서 날 비추고 있지만 난 아직 얘라. 얘라. 사이 3초짜리 시간. 왜? 저녁 수고 많았고. 지금 나라 지금 상황이 어때 지금? 속상해요. 나라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안 좋은 상황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일보다 됐어요. 그래서 니네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피해 본 게 있는가? 어떤 거 피해 봤어? 아직 사고는 안 났잖아. 팽이책. 아 그것도 그렇고 또 잠깐만. 팽이책 사고는 안 났는데 선생님이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붙어있지 말라고 해가지고 사고내 접고 싶은 팽이가 있는데 못 접어. 또 오늘 당장 피해 본 거 있잖아 니네. 태권도 학원하고 피아노 학원 못 간 거. 그래 태권도장하고 피아노 못 갔잖아. 코로나 때문에. 비상이야 비상. 조심해야겠지? 얘들아 잘 자고 좋은 꿈 꿔라. 얘들아 잘 자고 좋은 꿈 꿔라. 알겠다고 몇 번을 말해? 근데 2명인데 목소리는 1명 목소리밖에 안 나니까 그러지. 얘들아 잘 자고 좋은 꿈 꿔라. 이 끝까지 1명 목소리밖에 안 나네. 이거 물에 사는 동물. 문어랑 오징어는 특별해. 맞아요. 문어 한 사리. 바위 밑에 문어알. 새끼 문어가 쏙. 새끼 문어는 혼자 살아가. 짠, 어른 문어가 되었어. 오징어 한 사리. 산호 사이에 오징어알. 새끼 오징어가 쑥. 새끼 오징어들은 무리를 지어 살아가. 짜잔, 어른 오징어가 되었어. 문어랑 오징어는 특별해. 문어랑 오징어는 특별해. 몸통 아래 머리가 있지. 진짜? 문어랑 오징어는 특별해. 다리 사이에 입이 있지. 말도 안 돼. 게도 먹고 새우 먹고 딱딱한 조개 먹고 우리는 정말 특별해. 문어랑 오징어는 특별해. 다리가 아주 많지. 정말? 문어랑 오징어는 특별해. 다리에는 빨판이 있지. 우와. 무엇이든 찰싹 붙여 힘도 무지무지 세지. 우리는 정말 특별해.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무얼 그릴까? 문어는 동그란 머리. 오징어는 세모난 머리. 아니야. 바로 나. 문어의 동그란 부분은 머리가 아니라 몸통이야. 나 오징어도 머리 위에 몸통이 있지. 문어랑 오징어는 그래. 세상에는 머리 위에 몸통이 달린 동물도 있는 거야. 그럼 다리는 어디에 있느냐고? 머리 아래에 있지. 세상에는 머리 바로 아래에 다리가 있는 동물도 있는 거야. 문어의 다리는 8개이고 오징어의 다리는 10개예요. 우리는 다리에 무시무시한 빨판이 있어서 무엇이든 찰싹 붙일 수 있어. 게다가 힘도 아주 세서 한 번 잡으면 절대 놓치지 않아. 자리 차릴 정말.
문어랑 오징어는 뭐 어디까지 읽었어? 게다가 힘도 아주 세서 한 번 잡으면 절대 놓치지 않아. 문어랑 오징어는 그래. 오징어는 사냥할 때 두 개의 다리만 이용해요. 이 다리를 촉수라고 하는데 평소에는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다가 먹이를 잡을 때 꺼내서 사용해요. 이제 맛있게 먹어볼까? 우리는 다리 사이에 입이 있어. 세상에는 다리 사이에 입이 있는 동물도 있는 거야. 개도 먹고 딱딱한 조개도 먹지. 우리의 입속엔 이빨이 많이 난 혀가 있어. 그 혀로 먹이를 갉아서 먹지. 개도 먹고 새우도 먹고 물고기도 먹어. 문어와 오징어의 입은 날카로운 턱판이 있고 입속에는 줄 모양으로 치설이라고 하는 작은 이빨이 많이 나 있어요. 문어와 오징어는 이 치설로 먹이를 먹어요. 입이 또 있냐고? 이건 입이 아니라 바로 깔때기야. 우리는 빨리 헤엄치고 싶을 때 몸속에 물을 깔때기로 쭉 내뿜어. 그러면 로켓처럼 몸이 휙 물살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가지. 문어랑 오징어는 그래. 깔때기로 하는 일은 그뿐만이 아니야. 무서운 동물을 만나거나 위험이 닥치면 먹물을 뿡. 무서운 동물이 먹물 때문에 앞을 못 볼 때 재빨리 몸을 숨기지. 세상에는 먹물을 뿜는 동물도 있는 거야. 문어와 오징어의 몸통에 있는 깔때기는 헤엄을 치거나 먹물을 뿜을 때뿐만 아니라 물속에서 숨을 쉬게 하는 아가미 역할도 해요. 우리는 몸을 숨기는 특별한 방법이 있지. 문어가 어디 있는지 찾아볼래? 문어는 무서울 때는 흰색, 화가 났을 때는 붉은색으로 변해요. 우리는 주변 색깔이나 기분에 따라 몸 색깔을 바꿀 수 있어. 오징어는 색소세포를 이용해 몸 색깔을 바꾸어요. 깊은 바다에 사는 오징어는 몸에 빛을 내는 기관이나 세균이 있어서 몸 색깔을 다르게 보이게 할 수 있어요. 마음에 드는 암컷 문어를 발견했어. 다리를 흔들면서 암컷 앞으로 다가가서 암컷 몸속으로 다리를 쑥. 몸속의 알 주머니로 쏙. 오징어는 반짝반짝 빛을 내며 암컷 가까이 다가가서 암컷 다리에 다리를 착. 세상에는 다리로 짝짓기를 하는 동물도 있는 거야. 입 주변에 착. 짝짓기를 할 때 수컷 문어는 다리를 암컷 문어의 몸속에 넣고 수컷 오징어는 다리를 암컷 오징어의 몸 바깥이나 입속에 붙여요. 문어와 오징어는 다리에서 새끼를 낳게 하는 물질이 나와요. 바위 밑에서 쉬고 있냐고? 아니야. 먹이를 기다리고 있냐고? 아니야. 암컷 문어가 바위 밑에다 알을 낳고 지키고 있는 거야. 알에서 새끼들이 태어날 때까지 깨끗한 물도 뿜어주고 다른 동물로부터 지켜줘야 해. 드디어 새끼가 나왔어. 산호들 사이에 알을 낳고 있었던 거야. 산호나 숯불 사이에 낳아야 다른 동물들이 알을 알아채지 못하거든. 드디어 새끼가 나왔어. 새끼 문어야, 너도 나처럼 앞으로도 혼자서 잘 살아가렴. 암컷 문어는 알에서 새끼 문어가 태어날 즈음에 힘을 잃고 죽어요. 새끼 문어는 태어날 때부터 혼자서 살아가요. 새끼 오징어들아, 너희들도 나처럼 앞으로도 잘 살아가렴. 짝짓기를 한 뒤 수컷 오징어는 죽고 암컷 오징어는 알을 낳은 다음 곧 죽어요. 새끼 오징어는 무리를 지어 살아요. 생김새라. 머리 아래 다리가 있는 문어와 오징어. 문어와 오징어는 둘 다 몸통 아래에 머리,
머리 아래에 다리가 있어요. 특별한 점이 많은 문어와 오징어의 생김새를 알아보아요. 문어. 눈 툭 튀어나와 있어요. 시력이 좋고 색깔을 구별할 수 있어요. 몸통. 지느러미는 없고 둥근 모양이에요. 다리. 8개이고 길이가 모두 비슷해요. 다리에 동그란 빨판이 붙어 있어요. 피부. 작은 돌기들이 나 있어서 우둘투둘해요. 오징어. 눈. 둥글고 커요. 색깔을 구별하지 못해요. 다리. 10개인데 그 중에 2개가 유난히 길어요. 다리에 동그란 빨판이 붙어 있어요. 피부. 매끌매끌하고 얇은 막으로 덮여 있어요. 몸통. 길쭉하고 둥근 기둥 모양이에요. 몸통 끝에 달린 세모 모양의 지느러미를 이용해 헤엄쳐요. 입. 다리 가운데에 있어요. 단단한 껍데기도 뚫을 수 있을 만큼 힘이 세고 입 속에는 치설이 있어요. 깔때기. 물과 먹물을 뿜어요. 빠르게 앞으로 나아갈 때는 물을 뿜고 위험이 닥치면 먹물을 뿜고 도망쳐요. 친구들이랑 우리는 다리가 많아. 문어는 다리가 8개, 오징어는 다리가 10개예요. 문어와 오징어처럼 다리가 많은 바닷속 동물 친구들을 만나보아요. 다리가 8개인 바닷속 동물. 외문어. 몸 길이는 문어의 4분의 1 정도로 작아요. 피부에 크고 작은 혹들이 있고 여기저기 얼룩무늬가 있어요. 낙지. 주로 얕은 바다의 돌틈이나 진흙 속에 굴을 파고 살아요. 굴 속에 숨어 있다가 촉수를 밖으로 내서 먹이를 잡아먹어요. 때로는 깊은 바다로 가기도 해요. 다리가 10개인 바닷속 동물. 흰 꼴뚜기. 몸 길이는 약 35cm 정도이고 몸통 옆면 전체에 지느러미가 넓게 나 있어요. 겨울에 깊은 바다에서 지내다가 봄에 얕은 바다로 와서 알을 낳아요. 참오징어. 갑오징어라고도 해요. 몸통 양쪽 가장자리에 지느러미가 있고 수컷은 갈색의 줄무늬가 있어요. 몸속에 얇고 납작한 뼈가 있어요. 짧은 꼬리 오징어. 아빠 잠깐만. 아까 그 오징어 다시 말해봐. 참오징어. 잠깐만. 참오징어. 갑오징어라고도 해요. 아빠 뼈가 있다고? 오징어 중에 뼈가 있는. 몸속에 얇고 납작한 뼈가 있어요. 처음 알았어. 그랬어? 어. 원래 연체동물이기 때문에 뼈가 없어야 맞는 건데 참오징어는 갑오징어라고도 하고 그래서 철갑, 갑옷, 딱딱한 몸속에 얇고 납작한 뼈가 있대. 참오징어는 갑오징어라고도 하고. 내가 짧은 꼬리 오징어. 가장 긴 것이 8cm 밖에 되지 않는 작은 오징어예요. 2011년에 우주 여행을 다녀온 오징어로 잘 알려져 있어요. 궁금증이라. 문어는 얼마나 머리가 좋을까? 뼈가 없는 동물을 연체동물이라고 하는데 문어는 연체동물 가운데 머리가 좋은 동물이에요. 생물학자들은 문어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실험을 해봤어요. 먼저 문어가 좋아하는 먹이인 가재를 유리병에 넣고 뚜껑을 닫아 문어에게 주었어요. 그러자 문어는 뚜껑 여는 법을 익혀서 가재를 꺼내 먹었지요. 또 다른 실험에서 2사람 가운데 한 명은 문어에게 먹이를 주고 다른 한 명은 계속 문어를 놀리고 괴롭혔어요. 10일 정도 지나자 문어는 자기를 괴롭힌 사람이 나타나자 먹물을 뿜었어요. 문어는 스스로 병뚜껑을 열 수도 있고 자기를 괴롭힌 사람의 얼굴을 기억할 수 있을 만큼 머리가 좋다고 해요. 오징어는 어디서 살까? 문어는 바위 틈 같은 구멍을 집으로 정해 한 곳에서 살아요.
하지만 오징어는 한 곳에서 살지 않아요. 오징어는 대체로 여러 마리가 무리를 지어 살면서 바다를 헤엄치며 돌아다녀요. 낮에는 깊은 바닷속에 머물면서 쉬다가 밤이 되면 돌아다니지요. 우리나라 동해에 사는 오징어들은 겨울이 되면 따뜻한 바닷물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해요. 오징어는 따뜻한 곳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이야기랑 엄마가 읽고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전설 속의 크라켄은 정말 대왕 오징어였을까? 유럽의 노르웨이에는 크라켄이라는 괴물에 대한 전설이 있어요. 크라켄은 배를 공격해 사람들을 잡아먹고 먹물을 뿜어 바다를 검게 물들이는 괴물인데 커다란 몸집에 올록볼록한 빨판이 있고 몸의 색깔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크라켄을 매우 두려워했대요. 크라켄은 정말 괴물이었을까요? 사람들은 크라켄이 아마도 대왕 오징어 혹은 거대한 문어였을 거라고 추측해요. 실제로 1874년 캐나다의 바닷가에서 몸길이 18m, 몸무게 1톤이 넘는 거대한 오징어가 발견되기도 해서 크라켄은 괴물이 아니라 대왕 오징어일 가능성이 더욱 커졌지요. 크라켄은 전설뿐 아니라 여러 다른 이야기 속에도 등장해요. 소설 해저 이말리에서는 잠수함을 공격하는 거대한 오징어의 모습으로, 소설 백경에서는 향유고래와 싸우는 대왕 오징어의 모습으로 등장하지요. 또 만화영화 인어공주에서는 크라켄의 모습을 한 마녀가 등장했고, 영화 캐리비안 해전 2에서는 무서운 힘으로 배를 부숴버리는 괴물로 나왔어요. 크라켄은 정말 괴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존재하는 거대한 문어나 오징어였을까요? 엄마와 아이가 함께 느껴요. 문어와 오징어는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운 동물이에요. 문어는 조개를 잡으면 집으로 가져와서 먹어요. 그래서 문어의 집 앞에는 색깔과 크기가 다양한 조개 껍데기가 놓여 있지요. 일부러 꾸민 건 아니겠지만 문어 덕분에 바닷속이 조금 더 아름다워 보여요. 오징어는 사진을 보면서 그 매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얗고 투명한 오징어는 마치 반짝반짝 빛나는 듯 보였거든요. 아이들도 문어와 오징어의 특별한 매력을 느끼면 좋겠어요. 알프레드 쿠빈의 대왕 문어 20세기작 개인 소장. 물에 사는 동물, 바다의 사냥꾼 상어. 상어 한 사리. 상어는 알이나 새끼를 낳아. 상어 새끼는 얕은 바다에 살아. 쑥쑥 자라서 깊은 바다로. 기다리던 짝도 만났어. 공룡이 사라진 아주 먼 옛날, 거대한 이빨 메갈로돈이 살았단다. 무시무시한 이빨 하나가 할아버지 손바닥보다 더 큰 메갈로돈은 바다에서 가장 무서운 사냥꾼이었지. 메갈로돈의 원래 이름은 카르카로클레스 메갈로돈으로 약 2600만 년 전에 나타나서 160만 년 전까지 살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상어의 조상이에요. 몸 길이가 13에서 15m 정도이고 턱에 무는 힘은 10톤 정도로 거대한 물고기나 고래 등을 먹고 살았어요. 다른 어떤 동물보다 사나웠을 것으로 생각되어 괴물상어라고도 불러요. 메갈로돈은 이제 사라지고 없지만 메갈로돈 손주의 손주가 지금 이 시간 바다를 누비고 있단다. 그 이름은 바로... 그게 도대체 누구야? 카르카로클레스 메갈로돈의 화석, 바로 상어.
뾰족한 코, 날카로운 이빨, 단단한 턱, 날렵한 몸으로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최고의 사냥꾼 상어. 상어의 종류는 400종 정도예요. 크기와 생김새, 좋아하는 먹이가 모두 다 달라요. 백상아리처럼 사나운 상어도 있지만 플랑크톤을 주로 먹는 고래상어처럼 덩치가 커도 사납지 않은 상어도 있어요. 어느 날 상어는 홀로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어. 그러다 갑자기 몸을 확 틀지 않겠니? 먹이가 나타났다. 먹잇감은 멀리 있어 보이지 않았지만 상어는 이미 느꼈던 거지. 먹잇감이 풍기는 냄새, 먹잇감이 내는 소리, 먹잇감이 움직이는 몸짓을 말이야. 상어는 사냥하기에 좋은 몸을 갖고 있어요. 근육이 발달해서 자유롭게 몸을 움직일 수 있고 몸에 가루로 나 있는 옆줄로 먹잇감이 일으키는 물결을 잘 느낄 수 있어요. 또한 입 주변에 나 있는 작은 구멍들로 먹잇감의 몸에서 나오는 아주 약한 전기도 느낄 수 있어서 먹잇감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상어다, 도망쳐! 휙! 저쪽에서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기는걸. 으악! 상어는 손살같이 헤엄치기 시작했어. 얼마나 갔을까? 드디어 좋아하는 먹잇감이 보였어. 먹잇감은 바로 물개. 상어는 그대로 물개를 향해 튀어올라 순식간에 날카로운 이빨로 물개를 잡아채서 퍼덕, 첨벙, 물속으로 첨벙. 백상아리 이빨. 안쪽으로 구부러진 뾰족한 이빨로 미끈미끈한 오징어를 찔러서 잡아먹어요. 뱀상어 이빨.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이고 병따개를 닮았어요. 그래서 바다거북의 단단한 등딱지도 잘 먹을 수 있어요. 괭이상어 이빨. 끝이 여러 개로 갈라진 앞쪽 이빨과 촘촘하게 난 뭉툭하고 작은 이빨로 조개나 게, 소라와 같은 단단한 껍데기를 가진 먹잇감을 잡아 으깨 먹어요. 샌드타이거 상어 이빨. 안으로 구부러진 갈고리 모양의 뾰족한 이빨로 미끈미끈한 오징어나 물고기 같은 먹잇감을 찔러 먹어요. 백상아리 이빨. 크기가 큰 삼각형으로 가장자리가 톱니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개도 단번에 물어 죽여요. 상어마다 이빨 모양이 다 달라요. 상어의 이빨은 여러 겹으로 나 있어서 앞에 있던 이빨이 부러지거나 빠지면 뒤에 있던 이빨이 앞으로 나와서 빠진 자리를 채우지요. 여러 겹으로 나 있는 이빨은 먹이를 잘 잡는데도 도움을 주어요. 상어는 이제 배가 부른지 느릿느릿 헤엄쳐 암초 위에 도착했어. 무얼 하려는 걸까? 아, 새끼를 낳으려나 봐. 영양주머니를 대롱대롱 단 새끼를. 백상아리, 뱀상어, 청상아리 등 새끼들은 태어나서 얼마 동안은 배에 달린 영양주머니의 영양분을 먹으며 자라요. 새끼를 낳는 레몬상어, 주머니처럼 생긴 복상어 알, 나사송곳처럼 생긴 뿔상어 알. 어미상어가 새끼를 낳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어요. 레몬상어, 청세리상어 등은 사람처럼 어미 몸속에서 새끼를 다 키워서 낳아요. 복상어, 뿔상어 등은 알을 낳아요. 백상아리, 뱀상어 등은 알을 어미 뱃속에서 키운 뒤 알에서 나온 새끼를 몸 밖으로 내보내요. 새끼를 낳자마자 상어는 그 자리를 떠났어. 새끼 상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단다. 상어는 태어나자마자 뛰어난 사냥꾼이니까. 어미 상어도 새끼 때부터 혼자였지만 이렇게 잘 자랐잖니. 아, 조심해 상어야. 범고래 떼다. 물리면 죽을 수도 있어.
범고래는 몸집이 매우 크고 무리를 지어 사냥하기 때문에 상어에게도 위험한 동물이에요. 휴, 다행이다. 상어가 범고래 떼를 무사히 따돌렸구나. 거대한 이빨을 가진 메갈로돈 손주인 상어야. 바다의 사냥꾼 상어야. 오늘도 마음껏 바다를 누비거라. 생김새랑 크고 부드러운 몸을 가진 상어. 상어는 사냥에 알맞은 몸을 가지고 있어요. 바닷속 최고의 사냥꾼인 상어의 생김새를 알아보아요. 코로 숨을 쉬지 않고 냄새만 맡을 수 있어요. 멀리 떨어진 곳에 피 한 방울 냄새도 잘 맡을 만큼 감각이 뛰어나요. 로렌치니 기관. 주둥이 주변에 있는 작은 구멍들이에요. 로렌치니 기관으로 전기 신호를 느껴 모래 속에 숨어있는 먹이도 찾아내요. 눈. 밝고 어두운 것은 구분할 수 있지만 색깔은 잘 구분하지 못해요. 순막이라는 투명한 눈꺼풀과 같은 것이 있어서 눈을 보호해 주어요. 이빨. 여러 겹으로 나 있어요. 그래서 앞쪽의 이빨이 부러지더라도 뒤쪽의 이빨이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먹이를 잘 잡아먹을 수 있어요. 아가미 구멍. 숨을 쉴 때 사용해요. 아가미는 보통 5에서 7쌍이에요. 등 지느러미. 몸을 반대로 뒤집거나 방향을 바꿀 때 써요. 피부. 온몸이 방패처럼 생긴 비늘로 덮여 있어서 만지면 까끌까끌해요. 꼬리 지느러미. 위아래의 크기가 다르고 앞으로 빨리 나아가게 도와줘요. 가슴 지느러미. 헤엄칠 때 균형을 잡아줘요. 옆줄. 머리부터 꼬리까지 이어져 있고 물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어요. 친구들이랑 바다의 사냥꾼 상어. 상어는 종류에 따라서 생김새가 모두 달라요. 바다에 살고 있는 상어 친구들을 만나보아요. 귀상어. 망치처럼 생긴 머리의 양 끝에 눈이 달려 있어요. 물고기, 오징어, 게 등을 잡아먹어요. 고래상어. 상어를 포함한 물고기 가운데에서도 몸집이 가장 크지만 성격은 온순해요. 오징어나 게, 플랑크톤 등을 먹는데 엄청나게 많은 양의 바닷물을 들이마신 뒤 입에 있는 커다란 아가미로 걸러먹어요. 두툼상어. 납작한 머리를 가지고 있고 몸집이 작은 편이에요. 몸 전체에 커다란 갈색 얼룩이 있는데 배는 흰색이에요. 환도상어. 주둥이는 짧고 꼬리는 아주 길어요. 주로 물고기와 오징어를 잡아먹어요. 톱상어. 가늘고 긴 주둥이 양쪽에 많은 수의 이빨이 한 줄로 나 있는데 마치 톱날처럼 보여요. 긴 주둥이로 진흙을 파헤쳐 그 속에 있는 작은 동물을 잡아먹어요. 수염상어. 입 주변에 수염처럼 보이는 피부 돌기가 있어요. 바다 밑바닥에 살면서 피부 돌기를 이용해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먹어요. 궁금증이랑 모든 상어가 인간을 공격할까? 아니에요. 사실 상어에 물려 죽는 확률보다 번개에 맞아 죽거나 벌에 쏘여 죽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어쩌다 사람을 바다거북이나 물개인 줄 알고 물었다가도 그 맛이 싫어서 도로 뱉어버리기도 한대요. 물론 가끔 사람을 공격해서 잡아먹는 백상아리나 뱀상어도 있지만 고래상어처럼 순한 상어도 많아요. 인간은 상어의 적일까? 맞아요. 해마다 수많은 상어가 사람 손에 죽어가고 있어요. 상어 지느러미와 알을 먹기 위해 닥치는 대로 상어를 잡기 때문이에요. 잡은 상어의 등 지느러미만 잘라낸 뒤 다시 바다에 던져버리기도 해요. 등 지느러미가 잘린 상어는 피를 흘리며 바다에서 서서히 죽어가요. 이러다 상어가 바다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사라질 위기에 놓인 백상아리나 다른 상어들을 보호하려는 운동이 활발해지고 있어요. 이야기란 엄마가 읽고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사람에게 먹을거리를 나누어 준 상어. 옛날 하와이 섬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어느 날 어부들이 고기잡이를 끝내고 돌아가는데 아주 큰 상어 한 마리가 배를 쫓아왔어요. 상어야, 우리가 잡은 물고기를 너에게 줄 수는 없어. 대신 포이, 하와이 전통 음식을 나눠줄게. 젊은 어부가 잎으로 싼 포이를 던졌어요. 상어는 포이를 먹지 않고 코로 밀면서 어딘가로 헤엄쳐 갔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상어는 어부들 앞에 나타났고 그럴 때마다 어부들은 상어에게 포이를 던져주었어요. 어부들은 상어가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서 한번 쫓아가 보기로 했어요. 바닷가로 간 상어는 낡은 옷을 입고 있는 할아버지에게 포이를 주고는 다시 바다로 사라졌어요. 젊은 어부가 할아버지에게 시치미를 떼고 물었어요. 포이를 들고 계시는군요. 어디서 나셨나요? 언젠가 이 바다에서 만난 상어가 내게 날마다 포이를 전해준다오. 참 고마운 상어지요. 젊은 어부는 다른 어부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어요. 모두 상어의 마음에 감동했고 날마다 포이를 상어에게 던져주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상어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젊은 어부는 할아버지가 걱정되어 포이를 들고 찾아갔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상어가 나타나지 않았던 바로 그날, 할아버지가 죽었던 거예요. 그 뒤로 아무도 그 상어를 보지 못했어요. 바다의 사냥꾼 상어. 뾰족뾰족 이빨 나는 상어다. 숨어봤자 소용없지. 꼼짝 마. 먹이 냄새 맡고 소리 듣고서 숨은 먹이 다 찾아내지. 여기 있군. 쏜살같이 헤엄치다가 첨벙 튀어올라 물개를 콱. 바다의 무법자 나는 상어다. 바다 최고의 사냥꾼. 다 덤벼. 엄마와 아이가 함께 느껴요. 조스란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어마어마하게 큰 백상아리가 바다에서 헤엄치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영화예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사실과는 조금 달라요. 상어는 사람을 거의 잡아먹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맛이 좋아서 상어를 잡아먹는 건 사람이에요. 상어는 바다의 사냥꾼이자 청소부이기도 해요. 죽은 물고기를 깨끗하게 먹어치우기 때문이에요. 공룡이 살기 오래전부터 지구의 바다에 살았던 상어가 앞으로도 오래오래 바다를 누비며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G.W. 백하우스의 상어들 20세기작 개인 소장